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이 봄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시애틀의 날씨가 변덕스럽게 봄을 시샘이라도 하듯이 아직도 간간히 눈도 비도 아닌 진눈깨비가 내리곤 하는군요. 한국은 좀 어떤지요? 자, 여러분, 오늘은 또다시 거론되고 있는 한국 인구의 급격한 감소 추세에 대해서 걱정되는 마음으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외신들은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다는 통계청 결과에 대해 집중 분석하고 나섰습니다. 외신들은 한국의 저출산 쇼크 원인으로 여성 차별 문제, 결혼관의 변화, 높은 집값과 교육비 부담 등을 꼽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 세계 최저 출산율 자책 기록 돋겠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저출산 문제를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 사망 통계를 인용하며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많아 인구가 줄어드는 한국이라며 세계 최저 수준인 한국의 출산율이 다시 하락하면서 인구 고령화라는 경제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높지만 한국은 부유국 중 성별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라면서 한국에서 가사와 육아의 대부분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며 여성은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거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도 원인으로 들며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든다. 많은 젊은이가 천문학적 주거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외신 보도에 대해서 얼마나 수긍이 가십니까?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심각한 인구 감소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까닭이 오롯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성차별에 기인한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오히려 젊은 남성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인생에 자녀는 행복하지 않고 단지 삶에 부담을 줄 수 있다라는 가치관이 팽배해지고 있는 문화 심리적 현상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결혼 정년기에 들어서 있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 사이에 결혼 기표와 2세에 대한 계획을 철회하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사회 심리를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로 모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알고도 말하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로 지금의 세대들은 사람이 때가 되면 당연히 결혼하고 싶고 또 아이를 낳아서 알콩달콩 가족의 사랑을 나누고 싶어 했던 지난 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심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많은 혼동에 빠지게 됩니다. 정말로 지금의 세대들이 이전의 세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정신적, 금전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일까? 한국 사회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분석해야 할 명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 없이 그저 남녀가 함께만 있어도 행복한 것이 결혼으로 알았고 또 일하고 밥 먹고 살 수만 있어도 좋겠던 시절의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어른으로서의 삶으로 받아들였죠. 정말 지금의 젊은 세대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수준과 비교할 수조차도 없었던 그 척박한 시절에도 자녀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당연히 낳는 것이라고 믿어왔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외적인 환경 요인들은 단지 피상적인
인구 감소의 원인 분석에 지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국가가 나서서 젊은이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육아정책에 대한 갖가지 개선책을 내놓았어도 백약이 무효인 까닭은 바로 오늘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삶의 불행감의 확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OECD 33개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가 32위 최저에 머물고 있는 지금의 한국민들은 바로 가정으로부터 행복을 찾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보겠습니다. 자신의 부모처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자신도 역시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성장 과정에서 보고 느껴온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과 불협화음, 그리고 가족은 가족의 아픔을 함께 견디며 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이 좋은 세상에 자신의 삶이 결혼으로 인해서 저당 잡힐 수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지금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인 한국 사회 극단으로 치닫는 돈과 권력에 대한 욕망, 그리고 자식 세대들에게 전가되는 이 멈출 수 없는 신념은 한국 가정을 멍들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거짓과 부패의 난무는 그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최고의 학벌을 자랑하는 엘리트들이라는 점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 난무한 지금 현실에서 자란 세대들이라면 당연히 자신밖에는 생각하지 못하는 그릇된 가치관이 형성될 수밖에 없겠지요.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며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야당 대표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과거 성매매와 불법 도박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를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가 그의 삶의 행보에서 자식에게 보여준 그의 가치관을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객관적인 정황으로 비추어 봐서도 역사상 가장 추악한 부패한 정치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를 여전히 지지하며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참담한 사회 현상입니다. 지나친 음주남용과 술 의존 심리에서 살아가는 한국의 가정은 부모 자식 간의 진실된 마음을 공유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관계 형성은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현실입니다. 아버지의 지나친 음주와 학대적 행위, 그리고 어머니의 행복하지 않은 삶의 전제가 될 때 그들로 하여금 결혼은 부질없는 짓이고 자신들은 그 결혼으로 불행하고 싶지 않다라는 강한 신념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과 갈등을 경험했던 자신의 삶이 훗날 자신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자신과 닮은 아이들과 일생을 통해서 겪게 될 스트레스와 불행감을 예견하며 자신은 아예 그 삶을 경험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을 겁니다. 부모를 속썩인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가 미래의 자식도 똑같을 거라는 두려움의 심리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알코올리즘, 그 음주 만연의 문화심리가 불러오는 가장 커다란 폐해는 그 사회가 진실을 은폐하며 현상에만 그저 집착하고 산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가 부닥치고 있는 이 인구 감소의 원인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국가가 공론화하지 못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문제의 소유자들이 국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생각하며 쉬쉬 감추며 일을 하고 있는 까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